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화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승격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이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이 움직이니까 관련 섹터들도 들썩들썩였는데 과연 이 로봇 산업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가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구체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사업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통신, 또 AI와 로봇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견적을 봤었죠. 태스크포스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으로 상설 조직을 했다. 그만큼 로봇 사업을 미래를 이끌어갈 신사업으로 낙정을 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집중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스마트폰과 생활 가전과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다양한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전망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2019년에 삼성 로봇의 브랜드가 삼성봇입니다. 삼성봇 케어를 공개했고 집안일을 돕는 삼성봇 핸디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근에도 삼성봇 서빙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에서 주문 결제 또 서빙을 돕는 이런 로봇과 고객 응대 로봇인 삼성봇 가이드, 착용용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최근 3년간 이 차세대 사업에 240조 정도의 투자를 발표한 만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의 어떤 로봇 관련된 사업의 구체화가 M&A를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IoT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그거 맞나요? 네. CF 보면은 이제 뭐 얘기하면은 가전도 쫙 맞습니다. 켜지고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건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최근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 모바일 사업부랑 가전 사업부를 통합을 해서 세트 사업부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이 4차 산업의 핵심, 집약 산업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5G의 통합적인 어떤 그 기술에 융합돼서 나타난 산업이 로봇 산업입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시제품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 대기업 중에서 선두로 나선 기업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용, 공공, 산업용, 상업용, 웨어러블까지 이 네 가지 분야의 로봇 사업을 전개하면서 선두를 좀 달리고 있고 2019년도에 CES에서 선보인 이런 잔디 깎기라든가 안내 로봇 또 선보였고요. 또 불량품을 함유하는 그 인공지능 검사 솔루션 마빈 등도 공개하면서 최근에 LG전자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로봇 브랜드를 클로이로 설정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삼성봇과 어떤 격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CT 기업 외에는 현대차 그룹이 작업하는 직원들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착용기기 벡터를 개발하면서 이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에서 양산 중에 있고 두산 로보틱스와 하나정보기계도 역시 산업 현장의 협동 로봇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43초 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레스타 로봇도 최근에 발표하면서 해외에서 출시를 본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로봇 산업에 대한 활발한 기업들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랑 LG는 이제 가전 쪽에 가장 먼저 네. 좀 중점을 두면서 대결이 될 것 같고 현대차 쪽은 공장 자동화나 뭐 이제는 자율주행 뭐 그런 데 이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정말 사활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 이유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AI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고 있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 측면에서 로봇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을 평가되고 있고 중요도가 큰 만큼 그만큼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약 245억 달러, 26조 수준이었던 로봇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770억 달러, 약 193조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율주행의 도심형 어떤 항공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로봇화가 전 세계의 대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으로 이름난 테슬라가 수년 내에 인간형 테슬라 봇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런 측면에도 당연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수요가 큰 부분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 크로에가 서브봇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안내 로봇, 뭐 가이드 로봇이라든가 방역 로봇, 살균봇 뭐 등의 어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CEO 직속 기구를 설정한 만큼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박살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올해 1조 원을 들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뭐 최근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네 발로 알려진 보행 로봇계 스팟이 있고 또 이족 직립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하면서 뭐 이런 인지와 판단 이런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던 사실 마지막 그 도어에 가는 물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네. 저희가 요즘 식당 가서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좀 불안한 건 이제 사람을 좀 대신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지 또 활성화가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앞서서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대차가 M&A를 했죠. 이 로봇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다면 국내 기업일지 또 해외 기업일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LG전자도 인수를 M&A를 하면서 뭐 가파른 성장세를 그렇죠. 보였던 만큼 뭐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었죠.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로봇 사업에 대한 인력 투입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M&A 관련된 부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사도 마무리된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수종 사업을 로봇으로 결정을 하면서 일단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이 속도가 좀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3년 내에 인수합병이라는 어떤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LG전자의 어떤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 SG 로보틱스라든가 2018년 로보스타 등 이런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의 M&A를 통해서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3분기 말 기준 현금이 32조가 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LG전자처럼 국내 로봇 기업을 인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사업과 가전 사업을 통합한 인사 결과 그리고 로봇 사업팀의 구체화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M&A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관련 종목들 하나씩 선별을 해보죠. 관련 종목들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로봇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로보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회사로 초등학생과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 코딩, 융합과학 등 교육용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양한 제품 가운데 교육용 로봇 제품군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이고요. 특히 중국향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맞춘 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인공지능 라인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제품 라인업은 코로나 충격으로 주춤한 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적자 폭도 감소했는데요. 해외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진로봇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로봇 기업인데요. 2005년에 소형 청소 로봇 아이클레보를 처음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모델을 출시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다양한 물류 시장을 목표로 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등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청소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SAI 사업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물류 로봇 시장의 핵심
핵심 요소인 고카트 자율 이동 로봇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외 자율주행 기술의 요소인 라이다 센서, SLAM 컨트롤러 같은 다양한 제품도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은 모바일 로봇의 국제표준 인증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돋보이는데요. 다만 그동안은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쭉 적자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셀바스 AI입니다.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어 처리 등의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AI 음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국내 대부분의 AI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무인화 기술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AI 음성 기술 기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초 회사는 로봇의 감정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형 음성 합성 오픈소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오픈소스 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책연구과제의 결과물인데요. 공개된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어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음성 합성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바스 AI는 최근 연일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사실 이게 들어보니까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AI, 자율주행까지도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 그리고 IoT나 자율주행이 선행이 되려면 5G, 6G까지도 사실은 이 산업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좀 강세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정말 이 4차 산업의 상승세로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까?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화해서 형상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 온라인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같은 어떤 그런 일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보신다면 최근에 5G 빅데이터, 이런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까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특히 시장의 중심이 계속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죠. 어떤 최근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카 관련돼서도 아직 2025년 정도에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애플의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신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핵심 기업들 또 핵심 사업들에 대한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어떤 상승 이후에는 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또 급등락이 또 심한 국내 시장을 또 감안했을 때는 이런 측면을 좀 조절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좀 준비가 된 그런 기업을 보신다면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이런 준비된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어제 유진 로봇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작년 12월에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진입을 하고 이게 튀어오르는 게 이 현상이 맞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 궁금점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 모멘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 88억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로봇 기업이죠. 청소 분야에선 국내 청소 로봇 관련돼서는 선두 기업입니다. 아이클러브를 출시를 했고요. 유아 교육 로봇 아이로비를 상품화를 한 기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유진 로봇이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 무리 로봇도 올해 실전에 배치한다는 그런 모습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도주로 나서는 모습인데 휴린 로봇, 로봇스타 역시 아직까지는 실적이 구체화되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의 어떤 모습을 추격 매수해서 나중에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한다면 투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이밍을 잘 갖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좀 검증된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 뭐 지금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로봇 뭐 여러 가지 유진 로봇 이런 종목도 아직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원한다면 좀 더 관련된 대기업들 뭐 삼성, LG, 현대차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보는 게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팅크플로어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